필러를 너무 자주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할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미나성형외과 차두근 원장입니다. 자, 코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코를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필러로 간단하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 드려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높이만 좀 아쉽다거나 어디 한 군데만 좀 채워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 하나 고치겠다고 수술을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러라는 대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일단 필러가 뭘까요? 필러는 영어 단어 필러, 그냥 그대로 어디를 채운다의 그 필자를 사용해서 그대로 그 필러예요. 그래서 어느 모자란 공간, 부족한 공간에 뭐를 꽉꽉 채워넣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그런 게 이제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이 간단해요.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전 검사도 해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회복되는 기간도 있고, 뭐 부목도 붙이고 코 막고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리고 붓기도 무시 못하죠. 붓기도 이제 몇 주 갈 수 있고, 필러 같은 경우는 당일에 와서 당일에 주사를 맞고 나면 결과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붓기 자체도 물론 간혹 조금 부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아무리 붓는다고 해도 수술에 비할 바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많이 붓지도 않아요. 그리고 필러는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장점일 수가 있냐 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호기심에 조금 해보시는 분들 뭐 그렇게 꼭 권유드리진 않아요. 호기심을 막 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뭐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약간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필러를 놓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죠. 이게 영구적인 경우는 뭐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특히 코필러에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녹는 필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도 않고 그냥 금방 빠지고 해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좋은 필러가 있지만 단점은 무엇일까요? 필러는 결국 걸쭉한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는 보형물은 고체 형태 모양이 되어 있어서 딱 처음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가는데, 필러는 제품에 따라 점도의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걸쭉한 액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들어갔을 때는 시간 지나면 조금씩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수술하기는 무서워요. 근데 필러를 맞아요. 근데 필러를 맞고 나서 처음에 모양 예쁘죠. 예쁜데 시간 지나면 조금 퍼지고 낮아지고 점점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또 맞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여기 특히 미간 부위 이런 데가 너무 넓어져서 자연스럽지 못한 그 심한 경우는 흔히 얘기하죠. 뭐 아바타, 라이언킹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또 무시 못해요. 필러가 물론 수술 하나랑 한 번 하는 거랑 필러 한 번의 비용을 비교하면은 뭐 필러가 훨씬 적겠지만, 그 필러를 또 맞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누적이 돼가지고 들이부은 비용이 수술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 번 계속 하실 거면은 그때는 수술로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필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 흔히 뿌띠 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필러가 완벽하면은 수술이 존재를 하지 않겠죠. 자, 수술의 장점은 모양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뭐 이럴 때 수술은 훨씬 더 근접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필러는 정말 조금씩 흉내내는 거라면 수술은 정말 모든 걸 근본에서부터 다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러는 기본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지고 좀 세우는 방향으로밖에 가지를 못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휘어있는 코, 배부리 코라든지 울퉁불퉁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교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뭐 숨이 더 많이 막힌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교정을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그 범주가 훨씬 많죠.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는 필러 수술 맞고 시간 좀 지나면 아무래도 좀 퍼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하는데, 수술을 한번 해놓고 자리 잡히면은 정말 영구적으로 쭉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은
일단 첫째 좀 무섭죠. 이제 뭐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필러보다는 아무래도 금액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 시술을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바로 녹여버리면 이제 원상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어색해요 이러면은 결국은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러를 해야 될까 수술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필러를 좀 우선 추천드리는 분들은 우선 첫째, 수술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정말 모양은 좀 개선하고 싶은데 수술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필러 한번 해보세요. 높이 좀 어느 정도 가면 어떨까. 근데 뭐 한두 번 정도 해보시는 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콧대 한 번씩 한번 세워보고 싶다, 체험형으로. 이런데 체험해보겠다 수술까지 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러가 좀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코 밑에, 코끝 있는데 코 밑에 부분은 오똑한데 코 대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눈 사이 이런 데가 좀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매부리가 살짝 있으신 분들이든지, 자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살짝 꺼진 부분에만 살짝 채워 넣어줘도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필러를 해봤더니 효과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수술하세요. 필러를 너무 이렇게 자주 많이 맞고 하면은 모양이 이제 더 높아지는 효과보다 그냥 옆으로 막 커져요. 그리고 심한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 막 이렇게 막 나온다고, 질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그냥 수술로 전환을 하시고요. 필러를 너무 자주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할 때 보면은 안에 물론 필러도 있지만 필러보다도 주변 조직이 이물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필러를 너무 여러 번 많이 맞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수술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썩 얄쌍하고 예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으실 것 같다 이러실 거면은 그냥 수술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코 대 높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코가 많이 휘어 있다든지 외부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코 모습을 변형을 시키고 싶다, 자 이런 거는 필러로는 교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코 필러와 코 수술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여쭤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다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나성형외과 차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